R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자, 1차원이 있고요. 2차원, 그리고 그 다차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편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실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론적으로도 시험이 아직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칼라라고 많이 배웠죠. 이제 단일 차원으로 수치나 문자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 실습을 할 건데요. 1차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팩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범주형을 말하는 거예요. 범주형 데이터를 할 때.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1번이 남자, 2번이 여자. 의미 없죠.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 어떤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손흥민의 등번호. 그쵸?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 자체 그냥 1, 2, 3, 4 그 수를 저 사람의 축구 선수 등번호를 보고 누군지를 안다. 그 구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숫자 문자에 맞습니다. 논리형은 아니잖아요. 참 거짓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차원 행과 영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매트릭스라, 즉 행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치 문자 논리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게 어떤 구조를 보시냐면 엑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 쓸 수 있죠. 여기서는 1, 2, 3, 4, 5. 여기는 문자, 한글, 영어 쓸 수 있고. 그쵸? 바로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도 가능하다. 이래서 여기 써있죠. 가능하다고. 그쵸?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 문자 논리.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다. 그 다음 배열, array라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 그쵸? 행렬부터 2차원인데요. 배열이 이제 2차원 이상입니다. 수치 문자 논리. 그쵸?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list, 목록이라고 하죠. 그 2차원 이상이고 수치 문자 논리.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 다른 형과 데이터 공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처음에 스칼라입니다. 구성 인자가 하나인 벡터예요. 그래서 10 인티저의 약자죠.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아셔야죠. 이거는 거의 C 언어랑 똑같죠. 그래서 인티저 정수를 말하고요. 우리가 플로트 아시죠? 그래서 실수죠. 그래서 20.4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문자는 st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따옴표, 호따죠. 따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1차원인데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거예요. 동일 유형이라는데 밑줄 치시고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가 구성인자가 한 개 이상을 말합니다. 1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죠. 예를 들어서 집합 표시에 1, 2, 3, 4 각각을 나타내는 그런 구성인자가 한 개 이상인 거를 우리가 벡터다라고 합니다. 하나만 딱 이렇게 있을 때 스칼라, 이렇게 동일 유형의 데이터가 한 개 이상일 때는 벡터.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벡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 ADSP R3 벡터라고 되어 있는 걸 좀 이따가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Stu디오의 강의 화면을 보면서 벡터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첫 번째 벡터 실습을 해볼게요. 일단은 원래는 다 쳐주는데요. 치면서 따라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이 그 벡터를 그냥 제가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RStudio 파일 가셔가지고 오픈 파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열기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고 우리가 저는 저장했던 R 베이직 소스, 그쵸? 거기 주어진 코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벡터, 그쵸? 요거를 불러서 오픈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스크립트 창이고 요 밑에가 컨솔 창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 보시면요.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C라는 함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벡터를 볼 때 1, 2, 3, 4를 쳐보시고 이거를 읽을 때는 밑에 콘솔 창이 어떻게 나오냐? 다시 말하면 컨트롤 F,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 여기에 이렇게 1, 2, 3, 4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자는 스트링이라고 했죠. 그때 중요한 게 따옴표. 근데 이게 이렇게 호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쌍따로 하셔도 돼요.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 쌍따로 하나라도 있으면 거의 맞춰가지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이렇게 읽힙니다. 자, 우리가 이 C 이거를 이제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요런 것들을 이걸 어떻게 잘 생각하세요. 11, 20, 20, 33으로 원소로 되어 있는 그쵸? C 함수 안에 있는 벡터를 어디에 벡터 1이라는 변수명에다가 읽을게.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values라고 여기 environment에 보시면 이건 벡터로 되어 있고 넘버로 되어 있고 1에서 3가지 그죠? 3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벡터 1을 딱 치시면 11, 22, 33 그 안에 원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는이라고 이 이꼴 표시 하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대입 연산합니다. 21, 22, 11 요것들을 벡터 2에다 집어넣고 읽으시면 딱 컨트롤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시면 이렇게 21, 22, 11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자 벡터 2는 이렇게 3가지 원소 21, 22, 11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C 언어나 파이썬하고 틀린데요. 이건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를 직관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벡터 두 번째에서 이 원소로 접근하는 기호가 대괄호입니다. 두 번째 원소를 꺼내줘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22가 나올 거고 첫 번째는 21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동일하게 33, 44, 55, 66, 77이라는 5개 원소를 갖고 있는데요. 그걸 AA라는 변수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인바이러먼트를 보시면 이런 값이 변수는 AA이고 그게 타입이랑 다 보여진다고요.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AA를 딱 치시면 5개 원소가 꺼내주는 걸 보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 3 원소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원소 요소잖아요. 이거를 제거해줘. 그러면 여기서는 55가 제거되고 4개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생성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2,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55, 66, 77,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AA가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요소, 그러면 두 번째부터 이렇게 되겠죠?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66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요소 값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100이라는 값을, 그쵸? 100이라는 value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100을 이 세 번째 그쵸? 요소로 집어넣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AA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잖아요. AA를 한번 쳐보면 지금 이게 5개죠. 근데 이 세 번째 요소 값을 100으로 대처할게요. 그리고 바뀐 걸 보시면 100으로 바뀐 걸 보이시죠?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AA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AA가 있는데 거기에 200이라는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A에다가 결국 오버라이트, 즉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33, 44, 160, 77까지 있는데 거기 200이라는 값이 뒤로 붙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러면 9번째,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개밖에 없잖아요. 1부터 여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R은요. 근데 9번째예요. 거기에 99라는 값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not available, 빈 칸이죠. 그걸 나타나고 99가 삽입되는 걸 보고요. 우리가 브록을 appendix라고 하죠. append는 뭔가를 뒤에 붙이다. 그러면 뒤에 붙어요. 이 AA라는 지금 있는 업데이트 된 가격에다가 1111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줄이 바뀌는 걸 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8개 번이 다 찾고 밑에 보이기 위해서 9번째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게 옵션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고 뒤에 컴마하고 애프터와 모는 4.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붙이는데요. 우리가 지정해 준 거예요. 자리를. AA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그 중에 5454인데 그걸 보통은 뒤에 붙여. 어펜드를 붙이면. 근데 네 번째 자리 뒤에다가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럼 66 뒤에다 붙이고 싶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5454가 붙은 걸 여러분들 보고 오고요. 어펜드인데 AA111인데 애프터 0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아, 첫 번째 자리가 33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붙으니까 1111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true하고 false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를 z로 함수를 넣고 g를 치면 true, false 그냥 불리형 가격이 나오고요. 자, 벡터 연산을 잠깐 해보시면 자, 이게 1, 2, 3 세 가지 원소 그 구조가 동일하죠? 그러면은 요 하나씩 더합니다. 1, 4, 2, 5, 3, 6.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특이한데요. 1, 2, 3이 있는데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동시에 이렇게 붙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벡터 연산에 대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벡터라고 하면 그냥 하나 숫자가 아니라 그건 스칼라고 1, 2, 3 이런 걸 C라는 함수로 묶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C 1, 2, 3, C 4, 5, 6이에요. 자릿수가 같죠?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앞에가 좀 콘솔창이 지저분하면 여기에 보면 이 빗자루 모양이 있어요. 클리어하면 콘솔창 클리어 돼요. 밸류도 클리어 되는데 아직 지금은 놔둘게요. 자, 이렇게 엔터 컨트롤 엔터를 치면 어떻게 해요? 각각의 자릿수에 맞춰 좀 더해지죠? 1, 4, 5, 2, 5, 7. 그쵸?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산이 될까요? 하나 1, 2, 3인데 플러스 1 그냥 외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각각에 대해서 뿌려줍니다. 어떻게 보시면 요거죠. 여기 보시면 1, 2, 3이라는 지금 세 개의 원소가 벡터가 있죠. 그런데 플러스 1을 바깥에 했어요. 요 하나가 같이 이게 브로드캐스팅 개념인데요. 가요. 그래서 2, 3,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다시 또 지워서 C의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개의 벡터 값을 갖고 있는 걸 X로 넣고요. 1, 2, 3을.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Y라는 변수에다가 잠시만요. 2, 3, 4를 컨트롤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X 플러스 Y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 각각을 더해주는 값이 나오죠. 1, 2를 더해서 3, 2, 3, 5, 3, 4 각각의 벡터를 더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문제 있어요. 1인데 A가 문자, 스트링이잖아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문자열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length 함수를 씁니다. x라고 있으면 x를 1, 2, 3이라고 지금 넣어놨어요. 우리가 이쪽에 x가 변수를 정했기 때문에 요걸 다 지웠으면 변수로 지우면 이게 안 나옵니다. 에러 뜰 거고요. 자, 이거면 length 함수로 x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세 가지 원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R 데이터 구조의 2차원입니다. 자, 행렬, 매트릭스죠. 동일한 유형의 2차원 데이터 구조고 M 곱하기 N 형태의 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냥 매트릭스하고 요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C 바인드, R 바인드, 디멘션이죠. 어떤 차원을 하는 di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C는 칼럼, 즉 여기 보시면 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R이라는 건 low, 행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 열일 때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가 1행 3열, 1행 1열, 그렇죠? 이렇게 low 1, 컬럼 1, 여기 1, 열 두 번째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ADSPR 네 번째 파일로 되어 있는 행렬 매트릭스를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다음 실습은 매트릭스입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함수, 즉 행렬, 그쵸? 2차원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C가 1, 2, 3, 4인데 자, 보여. 매트릭스 안에 벡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4.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에 이 행 열값을 할 때는요, 열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행이 1, 2, 3, 4 행이니까 열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열로 들어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뭐예요? 1행 1열, 2행 1열.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좀 지울게요.
이제 지금 인바이러먼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변수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자, m이라고 딱 했더니 넘버로 1부터 4까지인데 행렬처럼 돼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m을 딱 치면 다시 행렬 값으로 반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싫고 내가 뭐 행을 4개 이거 자동으로 하는 게 이게 디폴트고요. 만들어주고 싶어요. 뭐냐면 옵션을 차입니다. 컴마하고 and row, number of row야. 그러니까 row가 행이니까 행의 개수를 2개로 제한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m2로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값은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1행 1열은 1, 1행 2열은 3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요거 열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1, 2, 3, 4 지금 행은 어떻게 돼요? 내가 n row를 2개라고 해라. 강제로 옵션을 취했기 때문에 2개의 행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옵션을 주는데 앵컬이라는 옵션을 준 거예요. 즉 이게 컬럼이 열이잖아요. 열의 개수를 2개로 하고요. 1, 2, 3, 4, 5, 6이라는 6가지를 대신 열부터 채워질 텐데 2개의 컬럼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M3이라는 변수를 했고 보세요. 열이 2개죠? 근데 순서는 열부터 채워진다고 했어요. 1, 2, 3. 그쵸? 4, 5, 6.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요게 이제 많이 볼 거예요. 행 우선으로 내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한 건 1, 2, 3, 4, 5, 6 이렇게 행부터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1, 2, 3, 4, 5, 6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이로 뭐뭇에 의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이죠. 그러니까 여행에 의해서 행 우선으로 하겠냐? 그게 t. 그쵸? 이게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기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Shift하고 3 버튼 누르면 뒤에 위에 거 샵 나오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true 자 이걸 할게요. 할 때 이거 다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t 그러면 true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false도 false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그쵸? 아이고. 이렇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으면 by로는 t를 설정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걸 잊으셨어도 이렇게 제가 코드를 주면 나중에 이것만 요 내용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만든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지정을 합니다. 옵션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처음 매트릭스라는 함수 전체 가로가 있고 이 가로 맞춰야 돼요. 자 C로 어떤 원소를 벡터를 만들 때는 C 함수를 쓰시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옵션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and no 자 뭐야 행은 2개로 고정을 해놔라. 대신 뭐예요 행 우선으로 뭐예요 채워라. 그렇죠? 그렇게 하였습니다. M사라는 게 이제 여기 environment 보시면 M사라는 값이 넘버 숫자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딱 치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행 2개로 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나타난 거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컬럼 즉 열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렇잖아요. 컴마 1, 컴마 2, 컴마 3 그렇잖아요. 특히 컬럼 쪽은 보통 우리가 사람 이름 아니면 여기는 열에는 속성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타낸 겁니다. 옵션은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뭐예요? 1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는 벡터 값이 있어. 근데 옵션은 행은 3개로 만들 거야. 그리고 값은 행 위주로 채워줘. 근데 그거를 뭐야? M5라는 변수에다가 대입, 넣어줘.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치? 이 나오죠? 3개 행이고, 어떻게 해요? 행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겠죠? 그거가 M5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1열, 2열, 3열.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름이 없어. 근데 이게 A, B, C. 그거 한마디로 학점 맞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A, B, C라는 그쵸? 문자, 스트링으로 이름이니까 만드는 벡터 값을 call names, 그죠? 컬럼의 names를 각각을 이게 맞아야 돼요. M5에 그쵸?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줘. 그리고 M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A, B, C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행 추가할 거예요. 자, 행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행을 추가하는 함수가 rbind예요. bind는 묶다란 뜻이고요. r은 row. 그쵸? 기억나시죠? 행이에요. 그러니까 행을 bind 묶어줘. 자, 지금 여기 제가 설명 다 해놨어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할까요? 주소 처리하면 되니까. 행 추가 rbind 함수는 row 행을 bind 묶다 묶어주니까 rbind라는 함수 가로치고, 그러니까 가로가 잘 보셔야 돼요. m5라는 원래 값이 있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새로운 행, 이게 맞아야 돼요. 10, 11, 12. 그쵸? 이렇게 해서 m5에다 집어넣고 m5를 출력하니까 10, 11, 12는 네 번째 열이 행이 생긴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rbind가 있는데 지금 이게 행이 3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개짜리를 붙여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러 뜹니다. 이렇게 워닝 메시지하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개수가 맞지 않으면요. 자, 이제 열 추가하고 싶어요. 컬럼 C 바인드죠. 컬럼 열을 바인드 묶어주니까, 열을 묶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죠. M5를 딱 치시면 일단은 이렇게 지금 4개가 하나가 추가됐죠. 지금 그렇죠? 추가됐어요. 11, 2, 22가 추가됐고요. 자, 지금 일단 MO가 이렇게 지금 추가된 5개의 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C 바인드예요. 그럼 지금 이거 보면 5개죠? M 맞겠네요. C 바인드 5개의 행이니까 여기에 11, 11, 다 11을 채워주는 5개의 원소를 넣어서 컬럼으로 묶어가지고 M5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빈 거 놔두고 이름을 3개 ABC만 했으니까 그 빈 거를 갖고 11로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C바인드로 또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줘요. 그러면 또 22가 이렇게 또 생성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문법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R 데이터 구조에서 다차원을 좀 볼게요. 이제 1차원, 2차원, 스칼라, 백탕, 그 다음에 행렬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다차원이라는 건 실제로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데이터 프레임하고 차이인데요. 동일한 유형, 이게 꼭 시험에 나옵니다. 2차원 이상, 즉 그러니까 3차원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array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쭉 로죠. 그러니까 1행, 2행, 3행, 4행 이해되시죠? 그리고 열, 1열, 2열, 3열, 4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페이지예요. 즉 엑셀에서 보면 뭐와 같아요? 엑셀도 구조가 막 이렇게 시트가 있는데 여기 탭으로 뭐야? 시트 1, 2, 3 있죠? 그럼 시트 1에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페이지 1, 2, 3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동일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다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해되시죠? 그게 배열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많이 쓰죠. 다른 유형하고 공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엑셀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 사람 이름 1번 누구누구 예를 들어 저 이름 닥터 윌 키 몸무게 이건 비밀 0 그치? 그리고 키는 180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어. 그쵸? 이게 키입니다. 2차원 형태의 데이터 구조고요. 행렬과 다른 점이 바로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 이건 뭐 어레이하고도 같은 거죠. 그리고 뭐야 범주형에도 쓸 수 있고 범주형 변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데이터 유형에 상관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리스트도 서로 다른 구조의 데이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이름 양진우 그 목록 그 사람은 키는 무엇이며 사는 곳은 무엇이며 그쵸? 그러면 사는 곳 주소는 벌써 다 문자 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행렬, 배열, 데이터 프레임 다른 아예 구조 자체를 다 데이터 하나 목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ADSPR 다차원 데이터, array,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실습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다차원일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똑같이 열기창 넣으시고요. 우리 5번째 파일이죠. 그 다차원 별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행렬은 2차원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배열, array는 다차원 데이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array가
그렇죠? 배열. 뭐 아까 페이지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9까지는 디멘션이라는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디멘션을 3,3이다 보면 3 곱하기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레이를 딱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차원으로 두 개가 아니라 3차원 형태로 세 개의 3, 3으로 지금 3 곱하기 3 형태로 지금 나타난 거죠. 디멘션은 어레이고요. 1부터 10인데 이게 아까 치면 행렬 형태로 그냥 3 곱하기 3 형태로 나타냈지만 디멘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이제 2 곱하기 2 행렬 그쵸? 에다가 3개의 페이지가 있는 형태가 바로 어레이잖아요.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 곱하기 2로 나타내고 3페이지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게 뒤에 페이지인데 이렇게 1, 2, 3, 4가 있고 처음에 열부터 채운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5, 6, 7, 8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9, 10, 11, 12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근데 행렬과 유사한데 2차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어레이랑 틀린 거는 뭐예요? 행렬이나 어레이가 틀린 점은 각열이 이거죠.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 꼭 시험에 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갈 뭐예요? 벡터의 길이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11, 22, 33이 있어요. 그거를 이 벡터를 x1에다 집어넣고요. 변수. 자, x1 생겼죠? 자, 이제 문자입니다. a, b, c를 x2에 넣고요. 불리언이죠. 맞냐 틀리냐 참 거짓 true false false를 x 심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해보시면 다 벡터 값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벡터로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요건 문자고 이거는 숫자. 그래서 캐릭터라고 나오죠. 이건 로지컬이죠. 뭐냐면 참이냐 거짓이냐 불리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그 다른 형태 타입을 다 담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데이터 점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자, 이건 인덱스 넘버를 id라고 id는 x1 name은 이제 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name은 x2도 하고 marriage 결혼 유무를 x3로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변수 df 변수로 집어넣어서 df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id, name, marriage 우리가 흔히 엑셀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리스트예요. 벡터의 각 원소들의 이름을 갖는데요.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하고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나 어레이나 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리스트로 나타날 거예요. 자, 리스트라는 함수 쓰시고요. 닥터웨리라는 애가 있는데 2019년 1월에 입학했고 20이고 그 다음에 C, R 언어와 파이썬을 강의를 해. 그러니까 이건 뭐 수강 인원을 20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XX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어. 보이시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XX가 리스트인데 4개로 돼 있다. 전체가 그렇게 나타낸 거죠. 왜? 하나, 원소가 둘, 이건 숫자고, 이건 2개는 문자죠? 뒤에는 벡터 값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쵸? 그런 다음에, 리스트인데, 이름은 닥터웨일이고, 학번은 동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자, 여기 XX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대괄호가 2개 붙습니다. 왜냐면, 여기 각자가, 원소 값이, 그 데이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첫 번째는, 리스트의 첫 번째는 닥터 윌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리스트의 안쪽에 있는 원소는 그 숫자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세 번째는 또 숫자죠. 20이고 이건 문자네요. 2019년 01 입학했고 수명의 학생이고 그 다음에 R 언어와 파이썬이다.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가리키는 과목이 수강 과목이죠. 자,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이름은 닥터 윌이고요. 이 닥터 윌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로 할까? 닥터 수라고 할까요? 닥터 수라는 애가 있고 학번이었네요. 학번은 2번이고
아이고, 제가 나이가 20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낭낭 18세, 18살이고, 수강 과목이 아로나 데이터 준정범이에요. 이렇게 리스트 만들고 와이어를 치면, 자, 이게 조금 달라진 걸 볼 거예요. 자, 이제 변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수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지정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어떠한 변수로 들어갈 때, 달러 표시로 하면은 들어갈 수 있구나.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이름이라는 변수명을 하면 값은 닥터수라는 애가 갖고 있고 학번이라는 그쵸? 변수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2019년 20이라는 걸 갖고 있고 여기 좀 보시면 뭐예요? 나이라는 변수로 하면 18살이라고 지금 리스트 항목에 뜨죠. 그 다음에 수강 과목은 언어와 데이터 준정어다.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냐면, 어떤 변수에다가 내가 지금 변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변수명을 알면 바로 값이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에다가 같이 쳐볼게요. 이거는요. 그 다음 달러 표시가 뭐야? Shift 누르고 4번. 그러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변수명이 지정됐기 때문에 리스트가. 그 중에 여러분들 수강 과목.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언어와 데이터 준정어가 뭐 하고 있는지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다차원 데이터 분석인 array,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파일 read, 파일을 읽는 거예요. 뭐냐면 read.csv라는 함수로 CSV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CSV 파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CSV 파일이 뭐냐면 컴마 separate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컴마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라벨 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벨이 양진욱이라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열어보면 뭐 각각 키 이게 이렇게 그냥 메모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구분이. 그러면 키 180, 몸무게, 내가 희망하는 몸무게가 70이니까 7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나이는 20대, 28, 뻥이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망상.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컴마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 아주 편합니다. 라벨 구분이 뭐예요? 탭으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separate 기조가 이게 요거 원 표시거나 아니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키보드에서 막 찾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없다고 이렇게 특히 역슬래시에 돼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컴마하고 옵션에 이 separate SEP 코드 넣어주면 돼요. separate를 어떻게 구분하냐? T. 근데 이거 반드시 따옴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 테이블로 되어 있다. 일반 텍스트, 그러니까 .txt, 메모장으로 같은 구분이 되는 거죠. 메모 패드로. 그 파일을 할 때는 read.table이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담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가 뭐냐면 우리 내부 데이터를 읽을 때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공 데이터를 할 때, 정리를 다 해놓고 이거 파일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꼭 넣어준 이유가 있어요. 파일 read. 그렇죠?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실습입니다. 파일 읽기 실습을 같이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자, 여러분 이제는요. 파일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지금 가장 문의도 많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면 실습 현재 집체도 하는데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처음에 지금 열어보면 set working directory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내가 지금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 지금 보시면 RI 베이직에 데이터라는 거에다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읽을 거예요. 어디가 이번 실습엔 AABB, CCTD, 또 뭐 house.txt 이렇게 지금 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세팅을 어떻게 하냐?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워킹 디렉토리 지금 작업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R 베이직에 start R에 데이터라는 데를 가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제가 아예 해볼게요. 새로 set working directory. 그 다음에 컴 하시고 이걸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지금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는 에러 뜨실 거예요. 바로 이거 하면 컨트롤 에러 해볼까요? 에러 뜨죠? 이거를 unrecognize escape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걸 바꿔주려면 요 각각에 대해서 $1 우리 한글 코리안 원 표시를 하는 어디 있어요? 엔터 위에 키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다 해주시면 돼요. 지금 자기가 있는 소스에. 그쵸?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읽혀요. 컨트롤 F 할까요? 그러면 지금 워킹 디렉터가 그쪽으로 있는 데이터를 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건 지울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데를 쭉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자꾸 이상한 게 에러가 뜨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로 하시고 싶으시면 이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다 그냥 해볼게요. 처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 옆에서 봐줄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다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정말 이것 때문에 문의 많이 받아요. 그리고 딱 set working directory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제일 편한 건 이거죠. 세션 가셔서 쭉 내려가시면 set working directory예요. 그 잘 보시죠. 그런 다음에 choose directory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데이터 RI 페이지 데이터가 있는 그쵸? 거기서 읽겠다 데이터를 그리고 오픈.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동적으로 set working directory ADSP에 거기에 있는 걸로 읽겠다라는 게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처음에 이거 하면은 쉬운데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는 장소를 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걸 잘 못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 자체가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 AA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있죠. AA CSV 파일이 요거 그냥 읽으면 그냥 이것만 뜨죠. 근데 뭐냐면 read.csv를 AA 이렇게 하시면 뭐가 되냐? 에러 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AA.csv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홍길동, 김말동, 박길동, 스코어 이런 CSV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게 읽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잊지 마세요. 뒤에 .csv 즉 파일 그 뒤에 확장자명 그것까지 쓰셔야 됩니다. 파일명까지 read.csv AACSV를 X를 놓고 그 X를 출력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이제 Y는 bb.csv라고 아까 있었죠? 그걸 읽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닥터윌, 이페스 코리아 뭐 이렇게 각각의 점수들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헤더가 false냐, 아까쯤에 true냐, 즉 옵션이에요. 이 제목이 있냐 없냐,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false 읽지 않겠다. 그래서 YY를 읽으면 안 읽죠? 지금 false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헤더가 요거를 하나로 헤더로 읽었는데 이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점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88인데 지금 뭔가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거를 그냥 변수명 V1, V2, V3 그 다음에 이 사람은 88점 이건 99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네임을 붙여요. 네임즈. 그러면 이거는 콜네임즈랑 같아요. 콜네임즈. 즉, 요 변수명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ID name score라고 해서 names y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1번, 1, 2, 3 name 있고요. 그 다음에 score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row name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row name을 빼겠어요. 그리고 write.csv면 이거를 csv 파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명령이. 지금 이 y라고 지금 나온 거, 이 값이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제가 ff라고 한번 바꿀게요. 지금 이 파일이 있으니까 ff.csv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 row names는 여기 필요 없잖아요. 1, 2, 3은. 요거를 false. 그렇죠? 없어도 된다. 그리고 write csv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y가 아니라 z를 바꿔볼까요? 자, read csv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한번 모르시면 한번 보시면 ffcsv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거기 엑셀을 넣으실 필요 없이 read.csv에 ff.csv라고 하실 걸 z라는 변수에 넣을게요. 그리고 gz 하면은 id, name, score 잘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house.txt라는 텍스트 파일을 읽을 때는 read.table이라는 걸로 읽는다고 했죠. 그리고 헤더는 true, 있다 이거예요. 즉 제목이 주제가 있다, 앞에를 읽는다라는 뜻이고 그걸 txt로 하고요. txt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헤더가 있죠. price, floor, area, rooms, age, scent.heat, 그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ff 말고 gg라고 할까요? gg csv로 로우 네임즈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price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write csv로 읽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csv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read.csv 그냥 해볼게요. 자, 지금 뭐예요? write txt gg.이죠? gg.csv인데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쌍따,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그렇죠?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read.csv, write.csv 이런 식으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R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화두는 변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어요. 우리 가장 간단한 공식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뭐 보통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을 수학으로 하면 1을 지나는, 그쵸? 2x가 이렇게 원래는 되는데 1만큼 이렇게 y절편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 1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수라고 그러고 이 x값을 변수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즉 뭐냐면 상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자료고요. 변수는 상황에 따라 값을 바꿀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 명의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거의 C 언어에서 거의 나오는 걸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R이나 파이썬이나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하나의 우리 메모리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하거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for 반복문 동일하죠. 다시 함수 그냥 말 그대로 써요. 펑션 함수 즉 함수란 뜻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하거 등의 변수 등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왜? 그거를 반복문이다 아니면 함수다 그 기능을 정해놨는데 그걸 덮어 씌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수명으로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이 모든 개발자 분들이 항상 하는 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이름을 하다가 이거 내가 뭘 했지? 변수명을 맨날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R 스크립트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한 변수를 정의한 걸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R 스튜디오가. 그게 이제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다른 부분의 편집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이렇게 뭐 for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예하거를 변수명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은 당연히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ADSP-R 7번 파일이세요. 변수, variable 대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저희 RStudio 강의 화면을 보면서 변수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보시면 이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걸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이게 뭐였냐면 3이라는 숫자를 x라는 변수값에 넣어줘라고 했죠. 그렇죠? 다 알다시피 이쪽에 value 값이 x는 3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5라고 하는 값을 x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이라는 숫자가 기존에 있던 걸 대신 5라는 숫자가 집어넣어집니다. 대체가 된 것을 value 값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y라는 값을 3이라는 걸 만들게요. 3이라는 변수에다
y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y라는 변수는 생겼어요. 거기에 값은 3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y를 다시 t라는, 그쵸? 임시, 이거 t라는 것보다 템프라고 해서 임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템프 임시 파일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임시 파일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임시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y라는 우리가 이미 변수가 있는데 그걸 잠깐 템포러리하게 우리가 템프에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템프의 값도 3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임시 파일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다시피 x가 원래 3이라는 값이 있었는데 새로운 값을 x에다 집어넣으면 기존 값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y를 보시면 y는 3이라는 숫자를 지금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x라는 값이 어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y라는 값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는 5였죠? 그러면 y는 5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y 값이 템프라는 거에서 넣었기 때문에 템프라는 변수에는 3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일단 y는 이제 5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5로 이제 overwrite 된 거죠. 즉 덮어 씌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x라는 값은 우리가 5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제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 x가 5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 템프, 그쵸? 아까 템프 파일 기억나시죠? 그 템프라는 그 변수를 이제 x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x 값이 3으로 바뀐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오른쪽에 글로벌 인바이러먼트를 보시면 3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한번 쳐보시면 3이라는 값을 반환하고요. 이제 y 값은 5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숫자가 없는 빈 것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null이라는 이제 명령을 넣을 수 있는데요. 그 null이라는 값을 이제 x2라는 값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x2는 null이라는 값으로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수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왜 이런 템프라는 임시 변수가 필요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에 관한 실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수열입니다. 자, 우리 수열 생성하기 해볼게요. 대표적인 생성 방식으로는 숫자 사이에 이 컬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때 해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걸 반복한다. 물론 for는 전체 문장을 반복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제가 반복문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리피트 기억나시죠? 뭘 계속 반복해라 이런 리피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rep라고 하고요. 보통 함수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1,4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지엽적인 것도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통계 결과. 근데 통계 결과를 물어보기 때문에 실습을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고사에서는 이 이론 시험 자체가 결국 코드 묻는 거는 거의 만약 나온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 주는 것만 나오고요. 중간고사는 저희 여기서 하는 우리 강의의 내용에 벗어나는 것은 이 R과 관련된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 기말고사 때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제 수업을 잘 들으면 제가 가르쳐 드려요. 알았죠? 그래서 꼭 잘 들으시고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뭐야? 이게 뭐냐면 1부터 4까지를 하는 게 아니라 1을 4번 반복해.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출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나 이런 기능을 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연속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어줘 할 때 시퀀스, 그쵸? 연속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퀀스 함수를 하고 시작과 끝자 숫자를 정해주면 숫자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 8번 수열 시퀀스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던가. 실제로 이건 뭐 파일을 임포트 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니까 같이 제가 할 때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쳐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쵸? 해보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RSTO 강의 화면을 보면서 수요를 같이 저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수열 생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숫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10하고 컴마하고 30 이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콘솔 창에 10부터 30까지 숫자가 생성된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 30에서 10까지 숫자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30, 10 이렇게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시면 이제 생성이 콘솔 창에 나타나죠. 그러면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REP, 이제 repeti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즉, 반복이죠. 어떤 특정한 값을 내가 반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 REP 함수를 쓰는데요. REP하고 1,5 이런 말은 뭐냐면 1이라는 숫자를 5번 반복해 달라는 뜻인 거거든요. 한번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시면 지금 1부터 1이라는 숫자가 5번 반복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이라는 숫자를 10번 반복해줘 하려면 REP 100,10을 치시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시면 그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배, 4배 이럴 때 영어로 times라는 거죠. 3 times, 4 times 이렇게 쓰죠. 마찬가지로요. 앞에 어떤 숫자가 나온 숫자가 있어요. 그걸 몇 번 반복할지 정하는 인자를 우리가 times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션입니다. 자, 똑같이 REP 함수인데 그 안에 C 함수를 써서 10, 20 이렇게 쓰면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REP 1,5랑 달라요. 우리가 처음 봤던 REP 1,5 같은 경우는 1이라는 숫자를 5번 반복해 줘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10하고 20이라는 우리가 원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 원소를 5번 반복해 줘 할 때 times라는 옵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REP하고 이 컴마 다음에 times 옵션 5를 집어넣고 우리가 컨트롤 엔터를 켜보면 여기에 어떻게 나와요? 10, 20, 10, 20, 10, 20 이렇게 5번 그렇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값으로 each라는 원소 값을 넣을 수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어떤 나온 숫자가 있어요. 그것을 각각을 몇 번 반복할지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REP C1,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상수값을 넣었죠. 근데 컴마 다음에 each라는 우리가 옵션을 집어넣어요. 거기 5번 우리가 반복해 달라라는 표현입니다.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까요? 그쵸? 1이라는 숫자가 5번 되고 각각 그쵸? each니까 각각 3이라는 숫자가 5번 반복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템플릿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시고 튜닝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문자를 넣을 때는 이제 우리가 호따 또는 쌍따 두 개 다 읽을 수 있다고 했죠. 따옴표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AAA라는 그래 문자는 우리가 전문으로 스트링이라고 했죠. A라는 문자로 되어 있는 값과 BBBB라는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거를 times equal 3, 즉 문자열도 반복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 그쵸? 3번 반복된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순서대로 가는 우리가 그걸 시퀀스라고 하죠. 그러면 seq 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요. 똑같이 시작하는 숫자와 끝 숫자만 정해주면 숫자를 생성해줘요.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를까 한번 보시면 seq라는 함수를 쓰시고 2,10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2부터 10까지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 2는 10은 이제 끝 숫자를 우리가 지정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아무런 옵션이 없을 때는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 이렇게 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부터 10까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제 from to를 쓰는 경우는 내가 어떤 거를 건너뛰어서 쓰실 때 쓰지,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시작 숫자와 끝 숫자만을 넣어주겠죠. 자, seq라는 함수 from 2부터 10까지를 넣어 to 10 이렇게 써요. 근데 by는 3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세 자리씩 건너뛰어서 만들어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 5, 8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length.out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예 그 생성되는 개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length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몇 개를 갖고 있는지 그 값을 갖고 싶은데 내가 딱 펼칠 때 2부터 10까지인데 그걸 공평하게 4등분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length out이 4라는 건 그러면 직접 보시는 게 낫죠. 한번 컨트롤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에 갑자기 4.6, 6, 7.33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공평하게 4가지 처음 숫자와 끝 숫자를 보고 거기 사이를 공평하게 4등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2개씩 띄어가는 겁니다. 근데 length out은 10가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1부터 시작해 from 1 근데 by 2는 2단계씩 2자리씩 건너뛰는 거죠. 근데 전체 length는 10가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쵸? 1, 3, 5, 7 이렇게 2단계씩 띄어서 만들어지는데 총 10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9라는 답이 끝 숫자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from 1부터 10까지인데 length out은 얼마예요? 3. 그러면 그쵸? 1.0, 5.5, 10.0 이런 식으로 문자, 그쵸? 숫자가 생성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from 1부터 10까지예요. 근데 length를 5로 한다. 그러면 1.0, 3.25, 그 다음에 5.5, 그래서 7.75, 10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자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거 순서가 이렇게 나왔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런 사칙 연산을 포함하고 있고요. 연산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라고 할 때 보통은 그냥 파이썬은 는 하고 끝나는데요. 얘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대입하다. 물론 는이라고 해도 이퀄 표시를 해도 압니다. 자, 뭐냐면 자, x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변수의 값, value죠. 이 3이라는 걸 여기다가 넣어줘. 이걸 할당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건 변수 명이고 이거 변수 값인 것이죠. 그래서 수치값을 나타내는 게 산술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뭐 동일합니다. 대신 나누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아셔놓고, 자, 승수 우리가 제곱하거나 뭐 3제곱 뭐 하면 이게 뭐예요?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겠죠. 요 표시 위로 꺽쇠하거나 아니면 곱하기를 2개 하는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반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퍼센티지를 2개 쓴다는 거. 그쵸? 이게 나머지 값이에요. 3에서 2 하면은 1 남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슬래시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결과를 정수로 받습니다. 이것도 1이잖아요. 그래서 정수값. 처음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이잖아요. 이 나머지는 요거고 요건 이 정수값.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요거는 좀 덜 중요해요. 그쵸?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논리값입니다. 불리언 기억나시죠? True or false.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다 공대생들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론이나 이런 거 배우셨으면 논리회로. 그쵸? 그럴 때 true or false. 그쵸? 이거 누가 썼는 거야? 이거. 그쵸? 오타죠? 이거죠? 제가 안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를 전문가가 만들었는데 영어는 못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틀리죠? false잖아요. 그쵸? 뭐 이거는 크거나 뭐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 알다시피 요거나 이거나 동일하죠. 3이라는 이거 대입 연산자죠. a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줘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 대신 단 뭐냐 3이 이거면 a가 이건데 a가 이거다. 그럼 a가 3, 2랑 동일하다면 값이 같은 이거죠. true죠. 이해되시니까 그래서 이퀄 표시가 두 개 있는 게 값이 같은 거다. 그럼 값이 틀린 거는 어떻게 해요? 느낌표 표시하고 그쵸? 이퀄 표시하고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중요해요? 조건문 만들 때. 그쵸? if 적공문 만들 때 중요하다. 그다음 부정형 연산할 때는 not true, not x. x는 변수명일 거고요. 그쵸? not true라는 뜻이니까 false를 반환하고요. 그러니까 논리합, 논리곱, and. 그쵸? 그다음에 or. 그쵸? 그래서 x와 y 논리합이면 논리합일 때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true를 반환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rue하고 false인데 합일 때는 어떻게 해요? true를 반환하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논리 곱일 때는 어떻게 해요? 둘 다 맞아야지만 true를 반환하죠. 그래 true와 false인데 둘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틀렸죠. 그러면은 false를 반환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ADSPR 9번째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요거의 실습 파일을 같이 보면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저희 강의 화면을 보면서 연산자를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연산자입니다. 간단해요. 우리 3 더하기 2는 5고 3-2는 1이잖아요. 지금 결과값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그쵸? 6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슬래시 표시가 나오면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5라는 값이 콘솔창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꺽쇠 표시가 있죠. 그러면은 제곱을 하는 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의 2승을 하니까 그렇죠? 2제곱을 하니까 9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R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처음 봤던 건데요. 이제 그렇죠? 컴퓨터다 보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기 없는 게 나오죠. 즉 아주 편하게 어떠한 x를 y로 나눈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걸 퍼센트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퍼센트를 두 개 쓰고 y를 쓰면 x를 y를 하고 나머지 값 해주는 거죠. 그러면 5에서 2의 나머지 값은 그렇죠? 1이 남죠. 그렇죠? 나머지 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요. 그 다음에 그 퍼센트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슬래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나누기의 결과를 정수로 변환을 해주는 값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논리 연산자예요. 그쵸? 이게 true냐 아니면 false냐 이걸 하는 거죠. 5는 5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alse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가 그렇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true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길 경우에는 5가 5보다 크다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false를 하고요. 그렇죠? 5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동일하게 true를 반환합니다. 자, 우리가 이꼴 관계 완전하게 왜냐면 보통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요 그냥 이꼴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 아래에서는 그대로 인식을 하지만 x 이꼴 y라고 하면 y라는 값을 x에 대입해줘.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비교하거나 어떤 값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같은 이퀄 표시를 두 번을 써줍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의 이제 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5가 5하고 같다라는 걸 표현하면 이제 true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느낌표가 뭐냐면 같지 않다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는 5와 같지 않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느낌표 하시고 는을 붙이시면 되는데 답이 어떻게 나요? false가 반환이 되죠. 그러니까 true의 반대 표현 느낌표하고 true면 false가 되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X하고요 이런 표시가 있는데 뭘 하시냐면 컴퓨터 키보드에서는요 우리 원 표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표시를 찾으셔가지고 보통
컴퓨터 키보드에 대괄호 표시나 이런 걸 입력하는 거 옆에 있거든요. 엔터키 위에나.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논리의 합입니다. X or Y. 즉 X 또는 Y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죠. 하나 값만. true하고 근데 그러면 false면 어떨까요? true입니다. 이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true하고 false인데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되니까 true를 해요. 근데 and 기호가 있으면 이건 곱으로 인식을 합니다. 논리 곱이라고 하는데요. x는 하고 y를 곱해가지고 동시에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true하고 false면 false라는 부정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보시면 그쵸? false라는 것을 반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우리 알다시피 3 더하기 4 하고 거기다 2를 곱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하고 3-2에다가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4하게 5보다 크다. 이 값을 해보시면 false, 즉 틀린 값이 그쵸?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 연산자 실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주제로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타입이란 뭐예요? 자료 유형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약 배우셨으면 자료 구조. 그쵸? 그거죠. 자, R은 동일합니다. 논리형, 숫자형, 정수형, 복소수형, 문자형의 데이터형을 제공합니다. 논리형이라는 건 우리 불리언이죠. 뭐냐면 true냐. 자꾸 누가 이렇게 스펠링을 틀렸어요. 그쵸? 아니면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값을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옵션을 넣을 때요, 대문자로 true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R은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입니다. numeric이라고 하죠. 실수를 표현하기. 그래서 실수를 표현하니까 실수가 뭐예요? 뭐 보면 소수점이 있는 거 3.0, 3.5 이렇게 나타나는 게 숫자형. 실수 포함하는 형이고요. 다음 요 치우고 정수형 볼게요. 정수는 그냥 3만 딱 나오는 거죠. 소수점 없는. 그 다음에 복소수가 우리가 알겠지만 실수형에다가 헛수, imaginary. 그래가지고 뭐 3 플러스 2i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처음엔 저도 그랬고요. 이거 왜 배우지? 그쵸? 그냥 우리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이걸 i라고 하잖아요. 루트 씌운 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상상성이 실제로 우리 실생활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 딥러닝 가시면 필요해요. 딥러닝 가시게 되면 이 워드 인벤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말 뭉치 우리가 막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딥러닝을 돌리면 워드 인베딩에서 이거 하나하나 형태소 분석하고 요것들을 쭉 딥러닝으로 돌릴 때 다 숫자와 즉 우리가 있는 글자를 아니면 이미지를 다 일형의 데이터 수치화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바로 배웠듯이 비정형 데이터 자체 갖고는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분석을 못 합니다. 그거를 디지털화 시켜야 돼요. 일형. 즉,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할 때 그것이 다 이겁니다. 이 이미지너리, 하는 복수 수형이 그때 필요하게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문자형은 캐릭터, 우리 스트링, 알죠? 뭐, A,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자 또는 문자형 나타내는 걸 문자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10번째 파일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RStudio 강의 화면을 보면서 데이터 타입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볼게요. 자,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데이터 타입, 데이터 유형입니다. 타입,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처음에 3이라는 숫자를 x에다 대입해서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변수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시면 되고요. 자, 3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y에다가 변수에다가 2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4, y는 2라는 밸류 값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에서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가 뭐였죠? 나누죠. y를 나눠주면 1.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복소수라고 하죠. 어떤 상수값에 실수값에다가 그쵸? 여기 호수 i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xi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2i 그쵸? 우리가 아는 값이 들어갑니다. 인피니티 값이라고 하죠. i가. 그러면 이 값과 i에는 1 마이너스 2i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해요? 2 플러스 0i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쌍따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string이라는 게 문자를 나타내는 거죠. 문자열이라는 걸 str이라는 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str이라는 변수는 string이라는 치시면 결값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논리를 나타내는 문자인 true, false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true는 true로 반환을 하고요. false는 false라고 반환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데이터 유형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한 건 해봤어요. 이제 개념 알았죠.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제공이 아래서 되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이제 직접 다뤄봐야죠. 핸들링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보통 기초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이든 를 가르치다 보면 여기서부터 힘들어 하세요. for문이나 while 두 가지가 있죠. 자, for문은 뭐예요? 벡터의 각 성분에 따라서 반복하는 루프 구조죠. 그쵸? 그래서 벡터 성분의 위치, 즉 인덱스예요. 근데 우리 R은 C나 파이썬이랑 달라서 그냥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온 게 아니라 통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첫 번째 자리, 그쵸? 이렇게 자리가, 요 자리가 만약 A다. 그러면 A의 첫 번째 자리가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게 특징이죠. 인덱스에서. 그래서 벡터 성분의 위치의 인덱스에 일일이 접근하지 않으므로 벡터 성분별 명령문을 수행하기 할 때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하나만 추출해줘. 이게 만약 3이라는 숫자 있어. 그러면 3이 딱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 성분의 값을 대입하기 위한 변수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for 구문을 하고 변수 in이라는 그쵸? 동일하죠 파이썬이랑. 즉 반복 어떠해야 되는 실행문 거기 안에 변수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 반복시켜줘. 실행문을 반복 횟수 만큼 실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while은 true와 false 개념이에요. 그냥 조건이 그쵸? while에 따른 조건이 참이면 그 명령문을 계속 다시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 되면 반복문으로부터 탈출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while은 조건을 딱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건이 참이면 true면 반복하여 실행해요. 자, 이거 보시면 돼요. 특정 조건문이라고 할 때는요. 반복문과 틀려서 조건은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딱 설정해요. 그런데 그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프로그램 코드를 수행하는 제어 구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논리 연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if 구문을 딱 치잖아요. 그냥 조건이 참일 때만 명령문을 수행해요. 그쵸? 자, 시작합니다. 조건을 해요. yes냐, o냐, no냐. 그건 똑같죠. true냐, false냐. true면 명령문을 실행해요. false면 그냥 끝내버립니다. 알았죠? 자, 근데 if보다는 if else를 더 많이 쓰겠죠. 왜냐면 우리가 if 뭐냐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렇게 출력해줘. 그겁니다. if else가. 그래서 조건에 따라 별개의 명령문을 만들어요. 즉 명령문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 다 if 뭐뭐면 뭐 또는 if 뭐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조건이 true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른 명령문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작합니다. 조건을 걸어요. true일 때는 명령문이고 false일 때는 이 명령문을 수행해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설문 같은 거 조사 받으면 당신은 뭐뭐 한 경험이 있습니까? yes or no. 만약 yes인데 요거에 해당이 없으면 뭐 문제 몇 번으로 가시고 문제 요거 아니오라 대답하면 문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설문을 봤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if else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펑션이라는 게 굉장히 추격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언어는 추상화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문과 그 구조를 나열한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우리는 특히 내가 이거 필요한데 자꾸 반복해 쓰기 싫어. 그래서 함수를 막 묶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기능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서는 뭐예요? 파이썬은 보통 definition, 그렇죠? 내가 정의하겠다. 이 def라는 함수를 쓰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자, 아래에서는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함수명 정의하고 그 다음에 입력 인자를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용자 함수가 중요하죠.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함수명, 명령문, 실행 구조, 그리고 입력해서 뭐가 들어오면 출력은 어떻게 해줘? 입출력 인자를 지정하는 그런 겁니다. 함수입니다. 이 무슨 함수예요? 오터 추성이에요. 함수. 불만이에요. 깔끔하게 만들면 뭐해? 컨텐츠가 중요한데. 참. 자, 그래 뭐예요? 함수명. 자, 뭐예요? 펑션을 넣고 입력 인자가 있고 하나. 그거에 대해서 입력 인자 하나 넣고 함수를 호출할 때 실행할 명령문이 이렇게 그쵸? 가로, 중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파일인 11번째 반복문, 조건문, 함수, for, while, if, else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실습을 해볼 거예요. 요 내용이 좀 길어요. 좀 아셔야 될 것도 많고 일단은 처음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쭉 코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많이 쳐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RStudio 강의 화면을 보면서 반복문, 조건문, 함수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 폴더 가셔가지고요. 데이터 핸들링 반복문 켜보겠습니다. RStudio가 열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핸들링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호따나 쌍따. 그렇죠? 그래서 A, B, C라는 각각 원소를 갖고 있는 인자를 받아서 그거를 BB라는 그렇죠? 우리가 변수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엔터 쳐보시고 그 중에 우리가 각각의 여기 보시면 캐릭터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CHR 1부터 3가지의 수열이 생성된 걸 보실 거고요. BB라는 변수에 A, B, C라는 원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인자 중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두 번째를 알고 싶어요. 그거 한번 추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대괄호를 하면 되죠. BB라는 변수 다음에 대괄호 두 번째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B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제는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뽑아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C라는 그 함수를 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BB 하고 그냥 그렇죠? 유유가 나오네요. 그렇죠? 한글이 돼서 이게 그렇죠? BB 하시고 어떻게 1, 2 이렇게 하시면 에러 뜹니다. 뭐라면 incorrect number of dimension, 즉 디멘션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A하고 B의 인자가 뽑아집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그나마 아래서 이제 간단한 프로그래밍 간단하니까 할 수 있는 게 R이다 보니까 반복문에서 많이 쓰는 게 for문이에요. 왜냐면 가장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반복이거든요. 반복 연습하고 반복 학습하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는 빠른 연산을 해주는 게 컴퓨터다 보니까 이 반복문을 어떠한 프로그래밍 어드든 많이 씁니다. 자바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코딩만 다를 뿐이죠.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그쵸? 공간을 우리 X라는 변수에 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X라는 변수에는 null 값, 즉 empty, 비어있다. 빈 공간을 만들어 놔요. 이게 조금씩 코드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C라는 그쵸? 하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뿐이고 그쵸?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는 그냥 빈 공간을 나타내는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수열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은 1부터 9까지의 값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포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R로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만 잘 이용하시고 이걸 템플릿 잘 갖고 계셨다가 여러분이 혹 필요할 때 쓰셔가지고 튜닝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비슷해요. 자, 1에서 9까지 우리가 수열을 생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내가 뽑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 i를 설정해요. 대부분 다 i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1부터 이 수직은 뭐냐면 1에서 9까지의 수열 생성된 것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반복을 시킬 거야. 포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괄호가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포문에. 그게 뭐냐면 그 공식이 우리가 함수를 넣는 거죠. x의 원소로 집어넣을 거야. 그 i를. 근데 i 곱하기 i야. 즉 이게 뭐예요? 제곱을 해주겠다는 거죠. 즉 이 말은 1부터 9까지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그쵸? 것을 집어넣으면 둘 다 1 곱하기 1이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x의 첫 번째로 구성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뜻하는 건 2 곱하기 2가 x의 두 번째 원소로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그쵸? 그리고 수행을 x를 값이 뭐지?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1, 4, 9, 2, 그리고 끝이 81이에요. 이게 1 곱하기 1은 1. 그쵸? 9 곱하기 9는 8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제곱분을 다 이렇게 제곱값을 다 구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그쵸? 반복 업무를 해야죠. 1 곱하기 1은 1이구나. 2 곱하기 2는 4다. 이런 연사.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이 R을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계산기로도 가능한 것들이니까. 자, while도 반복문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while은 무한반복, 무한루프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쵸? for는 그쵸? 조건을 걸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while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걸어줘요. i는 1로 시작해. 근데 그게 i가 10보다 작다면 그때 왜? 무한루프 빠지면 계속 돌아가니까 조건을 걸어줍니다. 작다면 아래에 명령문을 수행해줘 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까요? i는 1이에요. while이라는 그쵸? 반복문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그 i가 하나씩 이거 보시면 이거는 아까 거랑 틀려요. 봐봐요. i라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i 플러스 1이야. 즉 1을 들으면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두 번째 i가 되고 그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즉 하나씩 1씩 더해주는 값을 결국 생성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print i, 즉 i를 출력해줘 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해 볼까요? 예. 2부터 10까지가 나오죠. 보이시죠? 다음은 조건문 if else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 만약 뭐뭐 한다면 하는 게 조건 if잖아요. 근데 이중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를 출력해주고 아까 지금처럼 for문이나 while을 돌려서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해줘. 그러면 그게 else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을 판단하는 연산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두 개, 이꼴 두 개 있으면 같다라고 표시를 했죠. 그리고 느낌표가 있고 이꼴 표시가 있으면 같지 않습니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그렇죠? 이렇게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판단하는 연산자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걸 x값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값이 좀 바뀌었죠. 넘버로. 그리고 x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y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그거는 x에다가 5를 더한 값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6, 7, 8, 9,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값이 x보다 y가 값이 크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if를 걸어요. 그 조건문 안 가로가 있어야겠죠. 자, x를 전체 더한 값이 y를 전체 더한 값보다 작다면 y를 출력해줘. 이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y 출력됐죠. 6, 7, 8, 9, 12. 자, 이제 똑같이 조건을 걸어요. if를 거는데 x의 전체 합이 y의 전체 합보다 작다면 이제 이게 뭐냐면 조건에 그쵸? 또 이제 각각을 할 때
우리가 중괄호를 쓴다는 거죠. print y, y를 출력해주고 세미콜론은 한 칸 띈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때 이렇게 컴마가 아니라 세미콜론 쓴다는 거. 그쵸? 줄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print y 또는 print min x 이렇게 있을 수 치면 되는데 이걸 그냥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한 거죠. 뭐냐면 min x, x의 평균값을 출력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y의 전체 값이 다 크기 때문에 y의 전체 합은 x의 전체 합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print y가 나오고 6, 7, 8, 9, 10이 나오고 거기에 전체 평균값 3이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x라는 게 합이 y보다 크다면 print x를 해줘 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else print 어떤 거를 출력해 다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문자 열리니까 쌍따 잊지 마시고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를 출력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출력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줄여가지고 if else 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안에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었는지, 즉 결국은 if else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표시를 했는데 그걸 귀찮은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가 들어가면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마 하시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즉 true일 때의 실행 구문을 적어놓고 컴마하고 아니면 그 조건이 틀릴 때의 실행 구문, 그걸 false일 때 실행 구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는 함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if else 쓰셔가지고 자, x의 평균값이 y의 평균보다 크다면 뭘 출력해요? true이면 x의 평균이 y의 평균보다 큽니다라는 값을 출력해달래요. 우리 프린트 이런 거 쓰기 귀찮은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끝내고 싶죠. 그렇지 않다면 x의 평균이 y의 평균보다 크지 않습니다를 출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출력이 돼요? x의 평균이 y의 평균보다 크지 않습니다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엑셀에서도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그렇죠? 기존의 함수들이 다 있지만 내가 업무상 필요해가지고 필요하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변수 bb, 그렇죠? 그거 값을 다시 어디다 떠두면 그게 함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사용자가 만든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는 게 펑션이라고 하네요. 그 펑션 키워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함수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이용한 함수, 인수 없는, 그렇죠? 원소가 없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func1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펑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람이라고 해볼게요. 자, 파라미터의 이제 약자를 보통 파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자, i 값을 다 더한 값을 이제 변수로 보고요. isum이라고 하고 그게 0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1부터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파라미터 값 중에서 i를 우리가 반복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isum이라는 것 자체는 즉 계속 더한 값이니까 isum에다가 플러스 이 i 값을 더해주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1에다가 계속 더해서 isum을 더해서 다시 isum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1, 2, 3, 4, 5 계속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해요? 펑션,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펑션 1이라는 지금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 1이라는 함수는 또 함수의 파라미터의 함수가 여기에 펑션 1에 들어갔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거는 1부터 시작하니까 1을 집어넣어요. i를. 그게 어쨌든 isum 지금은 아무것도 정의 안 됐으니까 0부터 시작하죠. 0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1이 되고 또 다른 이제 인수값이 정의되지 않는 인수값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1이 됐으니까 isum이 1이 되고 이제 두 번째 i2 이렇게 해서 또 isum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펑션 1에 네 번째를 우리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여기 파라미터를 여기 파람이잖아요. 펑션 1에 4를 4 값이 뭐가 되는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하시면 1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행렬 변화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행과 열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럴 때 행과 열의 이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건 이게 이게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CSV 파일로 엑스포트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 우리 NGD 노가다 그렇죠? 하셔야 돼요. 출력한 다음에 이름 다 일일이 여러분 찾아가지고 바꿔줘야 되죠. 그걸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죠. 자, names라는 게 있고 deep names, 그 다음에 call names, low names 같은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들으시면 일단 이거 두 개 같고요. 자, names하고 call names. 자, 우리가 행과 열이 있잖아요. 요 컬럼들이 속성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체적인 레코드를 이름, 뭐 사람 이름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있다, 윌이다, 닥터 윌이니까 윌은 몸무게가 80kg고 키가 177이고 이게 키고 그쵸? 이거 몸무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속성이잖아요. 속성 컬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names 아니면 call names는 요 각각의 속성들. 자, 로는 이 전체 각각 이름, 윌이 있고 딜이 있어요. 막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아이들, 사람들의 이름들 그걸 바꾸고 싶어. 그럴 때 로우, 그렇죠? 행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거를 리스트로 뽑고 싶어요. 그러면 윌의 리스트, 딜의 리스트 이해되시죠? 그럴 때 행과 열의 이름을 결과를 리스트로 출력하는 거 dim names입니다. 이 dim은 뭐냐면 디멘션의 약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names에 템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행과 열.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제 윌인데 윌의 첫 번째가 만약 키가 있다. 177. 그다음에 뭐 쭉 이렇게 나열이 원소가 나열이 됐을 거예요. 뭐 몸무게는 그냥 줄여야지. 68이다. 그쵸? 대학교 때 제 몸무게. 그쵸? 막 이런 식으로 몸무게.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요 원소의 첫 번째 접근하는 건 아래에서는 요 전체 원소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첫 번째를 이쪽으로 가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이 문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1이라는. 그러면 여기에 177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AA1 이렇게 원소가 바뀔 거예요. 이름이. 자, 이제는요. 열을 추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고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같은 형태여야겠죠. AA에는 C1부터 2자 이렇게 하면 1, 2, 3, 4, 5 이렇게 다 출력이 되겠죠. 요게 되고 이제 BB라는 데다가는 문자 AA, BB를 집어넣고 그걸 출력해줘. 그러면 출력이 될 겁니다. 왜? 아까 그 열에 동일하게.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고 실습을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C라는 AABB라는 지금 열을 만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추가로 AABB라는 그리고 여기에 1, 2, 3, 4, 5 그 다음에 AABB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CC라고 또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걸 다 일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AA와 컬럼 C에 합해하면 DD 컬럼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A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여기 보시면 뭐냐 이 DD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거에 변수에 접근할 때 달러 표시죠. 요 A하고 CC의 각각을 더한 왜 여기는 문자니까 각각을 더한 걸 DD로 출력해서 이게 2 이거 2니까 2, 1은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쭉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습이 이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A하고 그쵸? CC를 더한 게 20 2에다가 요 CC1을 더한 게 DD에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3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필요 없는 열인데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자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파이썬하고 R 하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냐면 제거에다 자 뭐냐면 행은 놔두고 컴마 그 다음에 이거 뭐 열에서 첫 번째 열을 제거해줘.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거하라는 열에 마이너스를 입력해서 제거한다. 그렇죠? 그래서 실습을 행렬 변환, 그렇죠? 12번째 그거 한번 같이 이거는 쳐보시는 게 좋으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한번 쳐보시고 잠깐 포즈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RStudio 강의 화면을 보면서 행렬 변환 실습을 꼭 해보세요. 잠시 후에 볼게요. 자, 행이나 열을 어떻게 내가 바꾸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행렬의 이름 알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냐? 이 코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냐면 AA라는 어떤 변수를 할 거야. 근데 1부터 5까지 숫자를 갖고 있어. 그때 C 기억나시죠? 이 C 그 뜻이고요. 이제 BB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C인데 문자열로 돼 있어요. 학점인 것 같아요. AA, B, B, B 이렇게 각각 있어요. 자, 이게 원소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줬는데 자, 왜냐면 이거 데이터 프레임으로밖에 안 되죠. 왜?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 기억나시죠? 요거를 뭐예요? TMP라고 제가 DF라고 템프죠. 임시 DF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를 이 변수명을 내가 한 다음에 그쪽에다 집어넣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오죠. AA 1부터 5까지 쭉. 그 다음 B, AA, BBB 이렇게 열로 쫙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름을 알고 싶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어떤 함수? names라는 함수. names로 tmp df를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이름이 있어요? 자, 이때는 벡터로 1차원으로 나오죠. A랑 B, B라는 그렇죠? 여기 결과가 컨솔처럼 보시면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젠 그게 아니라 열의 이름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예요? 열, 컬럼, call names, 그 다음에 우리의 변수명을 치니까 뭐예요? 동일하죠? 왜? 처음에 값이 다 열로 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AA, BB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자, 이제 행의 이름을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row names예요. 그랬더니 1, 2, 3, 4, 5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기억나시죠? 행과 열의 이름의 결과를 리스트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때 dim, 그쵸? 그거의 names, 즉 dimension, 그쵸? 차원의 행과 열, 그걸 리스트로 출력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AAB하고 각각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벡터 형태로. 그리고 리스트의 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대괄호가 두 개 있다. 즉 리스트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원소 값이 첫 번째가 뭐예요? 1, 2, 3, 4, 5. 두 번째 리스트에는 AABB. 지금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결과값을 반환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이름 다 알았어. 어떤 내용인지도 알았어. 그쵸? 각각의 원소도 알았어요. 자, 행렬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A 뭐에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근데 어디다 집었냐면요. 아까 자, 이거 여러분 제가 바꾸기 전에 한번 만져볼까요? 헤드 값으로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TMP, DF 이제 이걸 한번 쳐보시면 AAP 어차피 지금 6줄 나오는데 우리 5개밖에 없어서 다 나왔죠. 출력이. 일단 의미는 없었네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료가 엄청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봤을 때 나중에 이제 통계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조를 보는 str 함수하고 이 헤드 함수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결과값을 막 해도 출력이 엄청 많으니까 좀 의미가 없어요. 하나씩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names인데요. 그 이름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게 tmpdf라는 어떤 그쵸? 우리의 변수인데 그 중에 원소값 첫째 자리죠. 첫 번째 열의 이름을 받고 싶어. 그때 그거를 AA1이라고 그리고 문자 형태로 해야겠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대입 연산자를 써서. 그리고 tmpdf를 봤더니 바뀌었죠. 아까 위에서 잠깐 보시면 AA로 되어 있던 게 AA1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네임만 치면 그 바뀐 이름만 벡터 값으로 뿌려서 나옵니다. 이제는 뭐 쉽죠? 이제 이게 조금 헷갈려요. 아까 AA1 하고 쌍따하고 했는데 두 개를 바꾸고 싶어요.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열. 내가 다 바꾸고 싶은 거야. 속성값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열 값을 AAE, BB2라고 바꾸는데 뭐예요? C. 그쵸? 처음에 저도 이거 했는데 왜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가장 기본이죠. 어떤 원소를 그냥 넣을 때 R은 C 함수를 써서 나타낸다. 그래서 원소의 값을 이걸 해서 이제 TMP-DF를 하면 TMP-DF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이 바뀌겠죠. 왜? 오버라이트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쳐보면 나오죠. 네임즈만 딱 치면 TMP-DF를 치면 AAE, BBE로 바뀐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열의 이름, 열 네임즈랑 똑같죠? 컬 네임즈.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 동일하게 AA를 첫 번째 열에 넣었으니까 AA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면 AA, BB2는 그대로 안 바뀌었으니까 있을 거고요. 예, 이제는요, 행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행을 나타내는 게 row였죠?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만 바꾸니까 row 1 기억나시죠? row 1에 그 다운표 하시고 이걸 대입 연산자 써서 어디에요? row names인데 아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접근하겠죠. 그 TMP-DF의 첫 번째 원소를 첫 번째 행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게 저도 옛날에도 실수했는데 만약 TMP-DF를 써요. 뭐야? 콜네임즈랑 똑같잖아. AABB2랑. 그쵸? 왜? 네임즈는 그 속성에 있는 각각의 열의 값을 콜네임즈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로우 네임즈로 해야 변형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우 네임즈하고 TMP-DF 딱 파일을 보니까 뭐로 바뀌어요? 로우 1, 첫 번째가 지금 첫 번째에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가 1이 아니라 로우 1으로 바뀐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름이 바뀐 거지 값이 바뀐 게 아니라서 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는 지금 그대로 TMP-DF 뭐예요? 두 개의 변수에 5개의 관측치가 있다. 이 정보만 하고 전혀 업데이트 된 게 없죠. 왜? 이름만 바꿨으니까. 자, 근데 이제는 열을 추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지금 여기가 돼 있으니 거기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형태가 이제 AR은 변수는 1부터 5까지고요. BB는 이제 각각의 문자가 들어가죠. A, A, B, B, B. 그러니까 이걸 BB라고 할 때 C라는 그쵸 원소를 나타내는 함수를 같이 써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TMP-DF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치니까 동일하게 이제 아까 변형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준 거예요. AA는 1부터 5까지 숫자를 갖고 있고 B는 AA, BBB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CC라는 컬럼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값을 다 1로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1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TMP-DF 파일에 데이터 프레임에 이 달러가 변수로 접근하는 거랬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변수에 접근하는 거예요. 거기에 CC라는 항목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1만 숫자가 있고 거기에 행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게 됐어요? 다 전부 다 그 값이 채워집니다. 1부터 1 값으로 5개가 채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요. 새로운 DD라는 컬럼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이론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거죠. TMP-DF 달러 표시하고 DD 이게 변수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변수예요. 근데 여기가 숫자 값이 뭐예요? AA하고 CC만 숫자 값이고 BB는 문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숫자만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합한 값을 DD로 넣고 싶어요. 그래서 TMP-DF의 달러 표시 AA에다가 더하기 TMP-DF의 데이터 프레임의 CC 그 달러 표시죠. 그 두 개를 더해서 DD라는 걸로 넣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그쵸? DD가 생기고 AA하고 CC 더한 값인 2 그쵸? 2하고 1 더한 3, 4, 5, 6 이렇게 지금 값을 더한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면은 우리가 어떤 다가 아니라 엑셀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여기에 있는 열값, 요쪽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는 코드 하나로 끝난 거예요. 코드 한 줄로. 그쵸? 자, 이제 열을 제거해 볼게요. 기억나시나요? 이런 시간 때 마이너스가 있다. 즉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 열. 이해되시죠? 그게 행의 자리에 있으면 첫 번째 행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첫 번째 열에 이 TMP-DF를 하고 대괄호가 있으면은 그 안에 인덱스 안에 그 원소에 접근하잖아요. 근데 앞에는 가만히 빈 공간으로 컴마예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전체 그냥 다 쓰겠다 이거예요. 안 바꾸더라. 행은 냅두고 컴마하고 열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1을 썼어요. 뭐예요? 첫 번째 위치, 즉
첫 번째 행에 있는 데를 컬럼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행 제거됐을 거예요. 열 보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이 여기 뭐예요? AA죠? 제거된 걸 보시죠. BB, CC, DD만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오류 발생한다고 그러고 잠깐 이거 주석기호 지워보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뭐예요? TF, DF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앞에 행은 다 쓰고 마이너스하고 AA 이렇게 하면 오류 발생해요. 여기 뭐냐면 invalid argument to unary operator 즉 안 된다라고 되죠. 에러 난다고. 그렇죠? 이거 오류 발생합니다. 즉 이렇게는 사용이 문자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MP DF인데요. 행은 다 쓰고 C, BB, CC, DD예요. 이렇게 나타내도 BB, CC, DD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내가 기존 값을 그냥 냅두고 그 중에 어떤 것만 보고 싶어 할 때는 지금 이 두 번째 코드를 쓰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거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AA 첫 번째 행을 아예 삭제하거나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원본 데이터는 냅두고 싶은데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변수 하나 또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TMF 예를 들어서 1 DF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첫 번째 위치 컬럼 지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입 연산자로 넣어버리면 어떤 게 돼요? TMF DF1이라는 또 다른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고 처음에 원본인 TMP DF는 그대로 놨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엑셀 파일 할 때 수정할 때 기존 원본 파일 그대로 놔두잖아요. 왜? 또 다른 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는 이렇게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서 확인하시면서 보통 이거를 할 때 실무에서 할 때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보통 그래서 듀얼 모니터나 아니면 다른 거에다가 해놔요. 그러니까 메모장에다 제가 변수를 어떻게 정리했고 뭘 했는지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코드가 계속 오버라이트 되면은 진짜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렬 변화에 대한 실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